진님,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김희재님, 작사와 각색을 맡아주시는 박혜림님, 안무감독님 이현정님, 그리고 김문정 음악감독님, 김태영 연출님, 네,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번 공연에 한해서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안내 요원들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복도 쪽에 계신, 통로 쪽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표근양 기자입니다. 네, 먼저 멋진 시연 너무 감사드리고 잘 봤습니다. 작품이 네컷 프로젝트를 소재로 한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아프지만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참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 관람객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봤습니다, 직접.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도 그 다음에 또 모든 관람객들이 느껴야 하는, 그냥 가볍게 공연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작품 내면에 더 깊게 들어가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재입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우리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꼭 그렇게 당위성을 가지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을 걸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게 되다 보니 우리는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먹은 것의 총합이 내 몸뚱이고 내 선택의 총합이 내 인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빅딜도 있고 그냥 아주 작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하는 선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다음 세대는 앞으로 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선택 앞에 어떻게 고민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성실하게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화두로서 이 작품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됐겠죠? 잠깐만요.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의 대답을 들었으면 하시는데요.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유준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작품 아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가족 단위로도 이제 점점 많이 오시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이제 관객의 반응이 느껴집니다. 그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이 공연을 보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질 때 저희들 마지막 커튼콜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에 관객들의 이 눈빛 하나하나가 그 기운으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좀 너무 좋은 기운들이 느껴지고 또 그분들이 다 울면서 이 공연을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또 너무 기분 좋게 나가시면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작품이 사실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전혀 앞으로 어떤 전개가 될지 모르는 뮤지컬이라고 생각되고, 아마 이렇게 새로운 뮤지컬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와, 이런 형식으로도 뮤지컬을 볼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이제 드디어 K 뮤지컬로 나가는 시대가 오겠구나 라는 시작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또 더 대단한 뮤지컬이 나온 것 같고요. 더 많은 시간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님 잠깐만요.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유준상님이 창작 초연 뮤지컬을 하면 그 뮤지컬은 10주년은 거뜬하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작품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10번째 대형 창작 뮤지컬 초연을 하고 있는 10번째요? 네, 그 중에 6작품이 10년째를 향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0번째 대형 창작 뮤지컬에 7번째 10년을 도전하는 그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븐. 그거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기운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혹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제 할 수 있겠나? 이번 작품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원 박사님이 네코 프로젝트를 50살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50살 충분히 버텨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다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 때 같이 와 진짜 10년을 해냈습니다 라는 그 시간들로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년의 프레스콜도 제가 꼭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죠. 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왼쪽 복도 쪽에, 통로 쪽에 계시네요. 네, YTN의 이광현이라고 하고요. 김태형 연출님께 질문 이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유 배우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에서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 이렇게 대형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기 쉽지 않은 환경으로 문화계 안팎에서 알고 있는데, 아까 유 배우님 말씀하신 것 외에 조금 덧붙여서 어떤 좀 차별화를 시도하셨는지, 이를테면 광화문 연가도 오래됐고 또 해외에서 온 알라딘도 있거든요. 대작들 사이에서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인데 어떤 좀 차별화를 시도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경성시대, 일제시대 그 당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실 문화 콘텐츠가 한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 당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그 시대를, 일제 점령기 시대를, 식민지 시대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트렌드나 혹은 경향성은 신구 문화가 섞이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그런 어쨌든 낭만이 있는 시대다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고요. 또 물론 당연히 동시에 일제의 늑약에 의해서 강제로 여러 가지 협약들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점유된 그런 국가에 대한 아픔들도 있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어쨌든 자기 몸을 희생하고 몸 던져서 모든 걸 바쳐서 하는 분들의 이야기로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주 최근에는 그 안에서 로맨스를 꿈꾸기도 하고 그 안에서 판타지가 펼쳐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뭐 귀신, 요괴, SF 이런 새로운 요소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지? 라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이 유일영 이 박사의 이야기, 유일영의 주인공의 이야기는 쿨하고 멋진 것이어야 된다.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시대에 저항하는 운동이라는 것이 주류 세력이 아닌 소수로서 저항하고 싸워내고 뭔가 자기를 다 희생하고 이겨내는 이야기가 아프고 괴롭고 숭고하고 그 괴로움 이겨내는 그 희생 정신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쿨하고 섹시하고 유머러스하고 멋지고 위트 있고 재치 있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하는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그 역사적으로 그 시기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그 발언들이나 역사관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다음 세대는,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세대들은 그러지 않아야겠다. 이것이 얼마나 쿨하고 멋진 일이었는지, 자기를 희생해가며 저 옳은 가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었는지를 보여주게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무대도 엄청나게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의상도 우리 일영이들 의상도 엄청 갈아입히고 뭐 하여튼 네,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쿨하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일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네,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그 가치가 이곳에 오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모두 다 느끼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기즈의 이광호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사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저는 유한양의 기업을 취재하는 기자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경험이 참 독특하고 신선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보통 유한양이 얘기하면 사업 얘기하거나 주가 얘기하거나 그러는데 그 창업주의 이야기를 이렇게 멋진 극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어요. 이렇게 공연 예술을 하시는 분들께서 기업인을 유일한이라는 사람이 좀 나름 유명한 알려진 기업인이다 보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람의 독립 이야기,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으시고 극으로 만드시게 된 그 과정이 좀 신선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뮤지컬을 만드시게 된 배경 그리고 유일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은 누가 네, 아마 이 가운데에서는 유일한 박사의 네코 프로젝트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접한 게 저일 거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냥 유한양의 좋은 회사, 오래된 회사 그냥 이렇게 알고 있고 유일한 박사, 사회적 기업 많이 다 환원하고 돌아가신 분, 존경할 만한 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코 프로젝트를 알게 됐을 때의 느낌은 그거보다는 좀 더 컨텐츠를 오래 만들어 온 사람이 느끼는 본능적 헌팅 감각? 아, 이거는 뭔가 드라마가 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왜 그랬지? 그리고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점이 와, 이거 굉장히 난제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런데 이걸 또 안 알리고 돌아가셨네? 90년대에 알려졌네? 그러니까 약간 팔수록 보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다행히 그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서 잘 회사를 운영해 오고 계시던 경영진 분들과 이거 제가 좀 많이 알리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흔쾌히 그러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플래시몹으로도 해보고 다큐멘터리로도 해보고 했는데 원하는 만큼 충분히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베이스가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영화를 만들면 한 번 상영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동일한 소재로 다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조금 더 길게 100년 전의 사람의 이야기지만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을 때 어떤 표현 방식이 좋을까라고 해서 뮤지컬이라는 표현 방식이 가장 여러 세대를 걸쳐서 함께 공유하고 오래도록 회자되고 그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가 좋은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뮤지컬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어서 사실 어려운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계시는 뮤지컬 선배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됐을까요? 네. 그러면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옆에 우리 정경진 프로듀서님께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관객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질문이. 일단 너무 파트별로 다 매력적이어가지고 네. 하나를 꼽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드라마와 또 음악 그리고 연출 그리고 테크니컬하게 도와주는 여러 파트들이 밸런스를 찾고 조화를 이뤘던 게 저는 이 작품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관객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 작품의 매력이 아니었을까 싶고 또 여기 뒤에 계신 저희 배우님들이 모두 각자의 캐릭터를 각자의 색깔로 잘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매회 다른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께서 너른 마음으로 찾아주시면 저희 작품이 볼수록 매력적인 작품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경진 프로듀서님의 매력을 제가 객석에서 정확히 느꼈습니다. 그 밸런스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뮤지컬에 있어서 그 밸런스를 정확하게 너무나 적당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며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키더 뮤지컬의 이우진이고요. 이전에 이제 김희주 작가님과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유일한 박사님이 어쨌든 이러한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관객들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유일형 역을 연기하고 계신 배우분들께서는 이 캐릭터를 이해하면서 이 어떤 선택의 과정까지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감하고 연기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혁입니다. 저 역시 그 영웅몰의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이 작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을 하셨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저희 작품의 마지막에 그 위란 박사님의 대사가 나오는데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다 설득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또 가족, 그 여러 그 사랑의 형태들이 이 작품이 한국에서 지금 창작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한국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가 신성록 씨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성록 씨도 튀는 의상을 입은 김에 네, 다 우리 우혁 씨 얘기 공감하고요. 어떤 그런 선택 같은 거는 사실 저는 아직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저희 작품에서 이제 애초에 제가 대본을 받았을 때의 느낌은 일단 기본적인 위트가 허락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물론 진지하게도 할 수 있고 또 대단히 느와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저희만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시작이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코드를 잡아가다 보니까 창작진들도 또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작품을 끝날 때 보면은 많이 웃다가 울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때 분들도 그렇지 않았나. 우리는 그때 해야 할 일들을 한 거지만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인생을 살아가신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건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와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이크 전달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박가혁 기자라고 하고요. 김문정 음악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음악이 여러 세대 동안 남을 수 있고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음악이 또 뮤지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품 오늘 작곡가는 오진 않았지만 10년 동안 한국에서 편곡을 했던 작곡가가 참여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편곡자가 한국에서 작곡자로 데뷔하는 작품에 이런 감독님이 보셨을 때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곡가 제이슨 하울랜드는 브로드웨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프랭크 와일드의 편곡을 주로 우리한테는 익히 알려진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작품을 통해서 친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스윙데이즈의 작곡가가 제이슨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인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독립의 소재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감정이나 감성에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미국인 작곡가가 이걸 잘 이해하고 표현해 줄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서 독립운동이 무겁고 굵직하고 비장하고 침울하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또 댄디하고 섹시하고 쿨하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중국에는 결국 쉽고 편한 음악으로 다가왔던 그런 매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배우님들하고 처음에 연습을 했을 때 모두 입을 모아서 음악이 참 좋다. 많이 듣던 멜로디고 많이 친숙한 멜로디고 금방 귀에 꽂히는 멜로디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누군가의 특정 인물들이 할 수 있었던 독립운동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상황에 닥쳤으면 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호소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음악에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이슨은 10년 동안 한국인들과 작업을 많이 해서요. 한국의 시스템이나 배우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좀 어떤 멜로디가 한국인들이 또 사랑하는 것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우들의 특화된 매력적이고 개성있고 아주 멋진 멜로디를 주셨고 또 저희 배우님들이 잘 소화해 주셨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작업 과정이 솔직히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작업하는 내용들과 계속 업데이트를 통하고 수정 반복을 통해서 또 가사 혜림 작가님과 작업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사랑해 주셔서 지금 아주 감격하고 뿌듯한 순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작품의 각색과 작사를 맡아주신, 왜냐면 작곡과 작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해외 작곡가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셨는지, 아니면 작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황을 잘 설명해도 상대적으로 이 감정을 이렇게 받아들이네? 라는 순간의 넘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아니야, 이런 거야 라고 되짚어서 설명하지 않고 이 상황과 드라마와 이런 가사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이 드라마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작곡가다 보니까 그럼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도전한 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씬들이 실제로 무대 위에서 되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너무 비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너무 비장하거나 뭐 이렇게 흐르지 않고 유쾌하게 흘러갔던 지점들도 너무 좋았고, 사실 과정보다 결과가 조금 더 드라마를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멋진 음악 위에 훌륭한 움직임을 만들어주신 우리 이현정 안무 감독님, 이 작품을 하시다 보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씬이 있나요? 일단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씬이 이막에 오늘 시연되진 않았는데 이막에 나오는 이제 스윙 댄스 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 생각처럼 잘 나왔다고 저도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건 김태형 연출과 저희 오랜 케미가 만들어낸 좀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좀 들고요. 일단 제 목표는 배우들이 좀 행복하게 춤췄으면 좋겠다라는 걸 1번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씬이기도 하고 또 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넘버기 때문에 좀 일단 행복하게 춤췄으면 좋겠다를 1번 목표로 만들었었고, 2번은 이제 중간중간 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혹시 춤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들도 방해가 되지 않고 드라마와 어울리는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겠다가 제 2번 목표였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여기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주간경향의 문화 컬럼니스트 이주영입니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현전 안무가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이 작품은 그동안 이제 대형 창작 뮤지컬 중에 가장 움직임이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넘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명이 꺼져 있는데도 계속 움직임이 있고 또 그 정지 이미지들에서 서사들이 흘러나와서 이런 이미지는 한국 뮤지컬에서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김태형 연출님과의 케미 사실은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한국 뮤지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김태형 연출님과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드는 상의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런 정지된 이미지들을 제가 대사를 한 50번에서 60번 정도를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사 하나하나에 조금 사실은 좀 제 나름의 저의 해석으로 좀 정지된 이미지들을 좀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일단 김태형 연출님과 서로 사실 좀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좀 말하지 않아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연출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걸 좀 상상하고 제가 좀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거는 좋아할까? 싫어할까? 좀 이거를 제 나름대로 좀 계산을 하고 자꾸 씬을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또 제가 만든 거에 또 연출님께서 요건 조금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또 아이디어를 주신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완성이 더 훌륭히 되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좀 고마운 부분이고요. 네, 항상 저희는 말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좀 이미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네, 맞나요, 연출님? 네,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셨다. 저희는 좋게 싸웁니다. 네, 좋게 싸우는 것도 있다고는. 네, 좋은 창작을 위해서. 네. 자, 이번엔 야스오 세 분에게도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야스오라는 역할은 야스오로 존재할 때가 있고 보험으로 또 무대 위에 서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두 인물의 정체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하긴 하지만 두 인물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야스오에 대한 매력 아니면 그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안녕하세요. 고훈정입니다. 물론 저희 세 명 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야스오의 캐릭터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무대에서 또 연습실에서 느낀 거는 끝까지 정체성에 대해서는 본인조차도 괴로워하면서 굉장히 불운하고 어떤 비애에 찬 인물로 지금 어쨌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끝까지 정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그 역사적 소용돌이 안에서 그리고 이게 보통 역사가 특히 우리 한국인이라면 가벼이 넘길 수 없는 큰 역사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반반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감히 상상은 안 되지만 최대한 무게가 그리고 제가 솔로 넘버가 하나 있는데 그 클라이막스 때 연주가 제가 무대 위에서 들으면 진짜 그 연주가 저한테 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너 정체성 뭐야? 그러면 제가 그걸 압박을 받으면서 그게 뭘까요?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 듯한 기분이에요. 진짜 막 이렇게 하늘에 대고 외치는 그 정도로 굉장히 본인에 찬 마음으로 아마 막공까지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팀이네요. 얘기 많이 나누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영 씨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야스오 역의 이창용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이렇다 저렇다라기보단 정말 유년 시절에 정말 좋았던 기억이 많은 아이였고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고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외롭고 딱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아버지와 그리고 일본인으로 살았던 어떤 시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의 일은 해야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 안에서는 너무 슬픈 거죠. 그리고 마지막 대사에서의 뭔가 약간의 해소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로 좀 스스로 위로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작품에서 저는 굉장히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 작품의 어떤 또 되게 중요한 한 퍼즐의 조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끝까지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씩 또 더 찾아가고 사실 저희도 대화를 되게 많이 연습실에서 문정이 형이랑 건우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끝까지 어떤 그런 걸 더 찾아가면서 막공까지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건우 씨. 뭐 다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다른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네. 간단히 설명하면 야스오라는 인물은 쉽게 얘기를 하면 결핍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그 부모의 국적이 다른 반쪽의 인물인데 그 반쪽이라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름, 결핍이 있는 캐릭터고 그 결핍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존의 전략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게 아버지의 인정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그 가책을 느끼는 자아는 야스오가 아닌 보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느끼는 정체성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마다 해석의 여지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네, 행복합니다. 예, 정확한 답변 아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동안 정상훈 씨가 잠시 목을 축이셨어요. 왜 정상훈 씨 목을 축이시길래 우리 만용이라는 역할은 관객분들을 아주 웃겼다가 마지막에 아주 눈물을 그냥 쏙 빼는 웃고 울리는 그런 역할인데 우리 만용 역할의 매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각자 생각하는 그런 만용 역할에 대한 매력? 저희 뭐 창작극은 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고민하고요. 그 만용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입체감 있게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주안점을 둔 게 그 시대로 한번 가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사투리를 집어넣었어요. 유령 선생님께서 자라온 곳이 이제 평양이니까 평양의 어떤 친구가 아닐까 해서 사투리를 집어넣은 거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또 묵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독립을 위해서 진짜 신념을 가지고 싸우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사랑하는 친구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던 친구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만용을 좀 시작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형이 나에게는 조국이고 조국의 그 이상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인간적인 좀 부분을 더 부각시켰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 맞습니다. 저는 김중용이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약간 휴머니즘이 가득한 그런 인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형님이 다 하셨네요. 예. 그리고 또 위트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공연을 보시기에 좀 기능적인 역할, 그 쇼스타퍼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 무거운 분위기를 좀 상쇄시킬 만한 그런 것도 좀 챙겨가면서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만들면서 좀 과하지는 않을까 뭐 염려도 있었고 어쨌든 나중에 조금 뭐 울컥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친구에 대해서 그 새 친구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길다요. 예, 덧붙여서 정상훈 하도건 형님은 정말 저에게 정말 큰 존재였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도건이 형 얘기했는데 형은 정말 멋진 사람이고 저에게 좋은 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뮤지컬 스윙 데이즈는요 2025년 2월 9일까지 네, 그건 제가 얘기할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만남 즐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편 맨 끝에 힘칠하고 계신 두 분 계시죠? 우리 이 작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한 악역이에요. 근데 제가 두 분의 심성을 알아서 악역이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 곤도가 이 작품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그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악역으로서 매력을 느끼셨나 아니면 또 다른 쾌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잠시 짧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장현성입니다. 남자 배우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악역을 맡기 시작하게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힘이 강해지는 기득권이 되는 것이죠. 저도 제법 많이 했었는데 악역을 하다 보면 대부분 악해지는 이유라든가 과정이라든가 그 어떤 입체적인 면들을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이거 제가 여태까지 했던 배역 중에 처음으로 그냥 대놓고 나쁜 놈이니까요. 대놓고 나쁜 놈이어야 하고 아까 우리 훈정 씨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무대 나와서 처음에 노래 짜자작작 반주가 나오면 오케스트라가 넌 진짜 대놓고 나쁜 놈이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 김은조 감독이 그렇게 지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냥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안정적으로 받침이 되려면 이 정의를 돋보이게 만드는 악역의 블럭이 단단해야 된다. 그거 하나 하고 성격적인 부분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장현성이라는 배우가 뮤지컬 배우로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성기훈 배우님.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입니다. 네, 사회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 성격이랑 너무 다른 역할을 맡아서 너무 힘들었는데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이 작품 하면서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 생각이 이게 반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 창작 초연이다 보니까 작품 하면서 제가 이 후기를 좀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곤도에 대해서 정의를 딱 해주셨더라고요. 일본이고 뭐고 떠나서 진짜 나왔던 새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주 만족스럽게 잘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앞에 베로니카 두 분 계시죠? 여기에는 공통 질문으로 나와 있는데 두 분에게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작품이 선택을 얘기하잖아요. 두 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 네, 안녕하세요. 베로니카 이하롬솔입니다.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주신 선열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서 미약하게나마 조금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아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전나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베로니카 역의 전나영입니다. 삶을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지만 지금 스윙데이즈 이 공연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선택이 저도 유희령 박사님처럼 외국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무대에 서서 공연하는 그 일을 모국에 돌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럽고 스윙데이즈에서 얘기하는 유희령 박사님의 그 훌륭한 용감한 선택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잠시 우리 나영 씨가 네. 외국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네. 영어로 우리 작품의 얘기 잠깐 카메라 보고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everyone from everywhere around the world. I am playing Veronica
in the new Korean musical Swing Days. Swing Days tells the story about Yu Il-hyung. He is the president of the pharmacy company Yuan Yangheng. He wasn't just a simple businessman or a successful businessman. He was a man who had many conflicts thinking about the right thing to do in the time of Japanese colonization, and he was, more than anything, a very brave man. I hope you all come to see Swing Days in Chungmu Art Center in Seoul. Thank you very much. 땡큐. 예, 저희 뮤지컬 스윙데이즈가 이렇게 세계로 나갈 첫 시발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세계로 나가려면 우리 칭따오 정상원님께서 중국어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또 세계로 나가죠. 我说的 Swing Days 嘞，更나이 젊었어래. 더해요? 무리한 부탁 죄송합니다. 네, 정말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스윙 데이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두 메어리 분들께 의상 색깔도 어쩜 저렇게 잘 맞추셨나 모르겠는데 요거 한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상상하실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정말 메리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요? 호메리 역의 최현주입니다. 일단 저 질문에 답을 하려면 호메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유한양행 하면 지금 여러 좋은 약들 많이 개발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유명하게 알고 있는 건 안티프라민이라는 연고예요. 근데 그 연고에 보면은 어떤 여성 얼굴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 얼굴이 저는 호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그냥 약표지로 썼다라는 정도로는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랬던 존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 대표 회사의 약표지에 자기의 아내의 얼굴을 썼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아내는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회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가이기도 하고 그런 독립에 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의 아주 큰 사람, 그릇이 큰 여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릇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극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럼요. 네, 극에서는 일영이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는 거를 알면서도 일영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죽어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고 내가 그리고 임신을 한 상태인데도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떠나보내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임신한 상태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로 떠난다면 바지가랑이를 붙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호멜이 역할을 하는데 나와는 다른 그런 점을 저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게 사실 처음부터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출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끌어내주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같이 연습하는 일영 분들께서도 연습을 많이 맞춰주시면서 그 부분이 연습이 돼서 지금 공연에서는 많이 표현해 보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인한 호메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도 호메리 역할의 이지숙입니다. 언니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호메리 여사님은 되게 그 시대의 수동적인 여성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동양인 최초로 미국 코넬대에서 수학과 의사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스펙이면은 저는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조선으로 와서 조선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자신보다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먼저 손을 잡기도 하고 뽀뽀도 할 수 있고 고백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호메리 여사님이었다면 과연 진짜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 다시 조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 보내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의 저라면은 못했을 것 같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저라면 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또 비교가 되죠. 네, 그래서 정말 단단하고 너무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여성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우리 정경진 프로듀서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배우님이나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엄청 많이 표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작품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선택에 마주했을 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한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 그게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또 학생 물어보셨었는데 학생들이 그냥 그런 응원과 지지로 어떤 두려움 앞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작품이 참 이렇게 배우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